짚어볼게요. 자, 먼저 열량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되는 내용인데, 잠깐 복습할게요. 열량이 뭐냐면, 여기 A라는, 너무 크다.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A, B. A라는 물체 안에 열이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열이 공교롭게도 10개 들어있어요. 열이 10개 들어있어요. 네. 재밌는 얘기 아니야. 진지한 얘기야. 네. B에는 열이 4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자, 같은 질량일 때, 자, 질량이 같다는 표현을 M이 같다고 표현해요. M. 질량이 같을 때 A가 열이 훨씬 많으니까 열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겠죠. 10개 있을 때를 우리 100도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도씨. 그럼 4개 있으면 몇 도씨일까요? 40도씨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40도씨입니다. A라는 물체의 온도가 높고요. B라는 물체는 온도가 낮죠. 그럼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이동하죠? 열이. 열이 이동합니다. 자, 이 책상을 딱 만지면 책상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책상한테 열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온도가 높으니까. 책상의 온도가 나보다 낮으니까. 그쵸? 그래서 열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열의 특성이야. 열의 특성. 그래서 A에서 B로 열이 이동하겠죠. 열이 하나가 이동을 합니다. 하나가 이동하면 A는 몇 도가 돼요? 50도. 아니죠. A 말이야 90도씨가 되고요. B가 50도씨가 되겠죠. 또 아직도 온도가 높죠. 높으니까 또 열이 이동합니다. 하나가 더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80도씨가 되고요. 얘는 60도씨가 되겠죠. 또 하나가 이동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70도씨가 되고 얘도 70도씨가 되죠. 이렇게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한다 안 한다?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때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열평형 상태. 자, 이때 이동한 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여기 있던 녀석들이 오른쪽으로 여기 있던 녀석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니야? 자, 이동한 열 요 세 마리를 모아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동한 열의 양. 맞죠? 이동한 열의 양이라고 하죠.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열량.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요. 열량을 기호로 Q, quantity of heat, you know? 들었어요? hearing, quantity of heat. 히트의 quantity를 말하는 거야. 히트의 양을 열량이라고 불러줍니다. Q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열량의 정의가 나와 있죠. 열량이 뭐냐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 밑줄 그어볼까요? 이동한 열의 양에다가 밑줄을 그어봅시다. 이동한 열의 양이라고 써있어요.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아하, 알겠습니다. 단위는 뭘 쓰냐면은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를 씁니다. 단위로는, 열량의 단위로는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라는 단위를 써요. 여러분 먹는 과 중에 칼로리 바란스 먹어본 적 있나요? 칼로리 바란스, 제로 칼로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칼로리가 이런 열의 양을 말해요.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제로 칼로리. 무슨 소리야? 열이 안 나. 그러니까 걔는 열을 낼 수 없는, 전혀 영양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말하죠. 열을 낼 수 있는 영양분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열량이 들어있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열을 낼 수 있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열의 양은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열량을 표현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량에 대한 공식을 좀 소개할 건데, 자, 열량을 구하는 공식, 열량을 아까 Q라고 했잖아.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미리 좀 암기할게요.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로 구합니다. C는 뭐냐면, C는 오늘 배울 비열이에요. 비열. M은 여기서 했어요. M이 뭐였지 아까? 기억나? M? 질량 맞습니다. 질량. 그 물질의 질량.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는 뭘까요? T가 뭐죠? T가? 톤. 뭐? 톤? 네. 아니에요. 무게. 톤 무게. 질량이 거의 여기 무게 개념이 있으니까 굳이 톤이 나올 필요 없고요. temperature. 온도 맞아. 그럼 발음이 괜찮았나봐요. 잘 알아듣네요. 제대로 알아듣어요. 어떻게 정확히 한 번에 알아듣지? 코로 준 거예요? 입으로 준 거예요? 얘는 온도입니다. 온도. 근데 앞에 요 델타라는 표현이 읽을 때 델타라고 읽는데 델타라는 요 삼각형이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뜻이 변화량. 다시 말해서 온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불러줍니다. 델타. 온도의 변화량. 온도가 얼마나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10도였던 온도가 20도가 됐어. 그럼 델타 T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10을 넣어야 돼. 10만큼이 변했으니까. 변화량, 얼마큼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델타. 읽을 때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T. 자,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암기하나 했더니 두 가지 방법으로 암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Q는 시멘트 보이나요? 시멘트 그죠?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Q는 뭐냐? Q는 쓰면 약간 퀄리티라고 해서 퀄리티 좋은 시멘트. 괜찮잖아요? 오늘 영어 많이 쓰죠? 미안해요. 퀄리티 좋은 시멘트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퀄리티 좋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시암탑. 시멘트로 하자. 자, 그래서 시멘트 또는 시암탑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 좋은 시암탑, 퀄리티 좋은 시멘트로 암기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 이제 우리 방금 열량이 뭔지도 배웠고요. 질량이 뭔지도 알아. 물질의 양을, 어떤 물체가 가지는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쌤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어디 뭉쳐 있어요? 배. 아니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한데 너무 콕 집어서. 아니 다 그렇잖아. 다 그렇다고? 네.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알았어요. 아니 저도 배에 물려 있어요. 그렇죠? 위로가 되지 않긴 하는데 어쨌든 알겠어요. 다리 배. 그래서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 그만해서 빵쳐보자.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 그래. 앞에 질량을 앞에 그래서 앞에 물자를 생략한 것을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질량이 뭐냐 그러면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면 돼요.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질량입니다. 대부분 어디 모여있지만 바꿨어? 발에 몰렸다고? 어디? 자,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 온도도 알겠죠. 온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 이것도 알잖아. 근데 모르는 게 있는데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 C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비열은 되게 생소해요. 비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소한 것을 좀 익숙한 거로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미 저쪽 중학교 2학년 강의 때 써먹었던 건데 바로 열 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앞으로 배울 거 아직 안 배워. 오늘 안 배울 건데 열 용량은 대문자 C로 쓰고요. 비열은 소문자 C로 표현합니다. 이게 소문자 C예요. 소문자 C. 기호로 표현합니다. 아까 Q는 열량이야, C는 비열이야, M은 measure 질량이야, temperature 온도야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런 것처럼 열용량은 대문자 C로 표현하고 비열은 소문자 C로 표현합니다. 열용량과 비열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student CC입니다.
CC가 둘이 걸어가고 있어. CC가 걸어가고 있어. CC가 걸어가고 있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깡패가 나타나. 깡패가 뭐 흉기든 어떤 그런 깡패 있잖아. 왜 요즘에 많잖아. 깡패가 딱 나타났어요. 느낌표. 그랬더니 요 앞에 있는 녀석이 남자야.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치지 않고요. 어떻게 도망친다? 작아져서 도망쳐버립니다.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굉장히 비열하죠? 그래서 비열은 소문자씨다. 작아진 녀석이다. 뭐 어떻게 좀 해봐. 분위기 수습이 안 돼 지금. 아무튼 비열은 소문자씨다. 그래서 비열이란 표현이 일단 우리가 비열하다라고 할 때 그때 하는 비열이 있는데 그 비열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제 비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비열이 뭐냐? 자, 이 녀석을 좀 응용할 겁니다. A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B가 아닌 C라는 물체하고 접해 있어요. 또 A라는 물체가 이번에는 D라고 하는 물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D라는 물체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D. 자, A에 있는 열이 10개가 있었고요. 자, 이때 C하고 D는 같은 물체가 아닙니다. 다른 물체예요. 다른 물체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열이 별로 없어. 열이 별로 없으니까 A에서 C한테 열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열을 줄 겁니다. 아까 열의 특성,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을 준다 그랬잖아. 열을 줄 거야. 하나 줘봅시다. 띵 줬어. 얘도 띵 줬어. 띵 줬더니 얘가 몇 도 올라가냐? 10도씨가 올라가요. 쟤도 그랬죠? 하나를 줄 때마다 10도씩 올라갔잖아. 그죠? 10도씩 올라가는 녀석이 바로 C예요. 근데 D는 뭐냐면 D는 열 하나를 띵 줬더니 1도씨만 올라갈 거야 이러는 거야. 똑같은 열을 받았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적게 올라갔어. 되게 적게 올라갔죠? 똑같은 하나의 열, 똑같이 하나의 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별로 없죠?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 질량은 둘이 같아요. 온도가 처음 온도 같았어요. 처음 온도에 20도씨, 얘도 20도씨로 처음 온도 같았어요. 근데 똑같이 열을 하나씩 받았는데 얘는 10도가 올라가고 얘는 1도밖에 안 올라갔어. 이유가 뭘까요? 열량 차이. 아니요. 열량은 이동한 열량이니까 이동한 열량은 같아요. 같습니다. 비열. 이걸 비열 차이라고 해요. 비열 차이. 비열 차이? 비열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열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열을 받더라도 온도 변화가 다르죠. 비열의 차이는 곧 뭐다? 물질의 차이입니다. C와 D가 물질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어떤 물질은 열을 가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냄비한테 열을 가하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두 번째, 뚝배기. 열을 가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는 대신에 나중에 천천히 식죠. 그게 뚝배기의 특징이야. 뚝배기라는 물질의 특징이란 말이야. 사실 냄비는 어때요? 쫙 올라가, 쫙 식어요. 왜 냄비 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냄비 근성? 어떤 사람 냄비 근성이야. 훅 달아올다가 훅 식어. 그죠? 이런 게 냄비 근성이고, 뚝배기 같은 사람은 천천히 온도 올라가고, 천천히 식는 게 뚝배기입니다. 그러면 돌솥 비빔밥 어디다 먹어요? 뚝배기가 돌솥 이렇게 엄청 큰 돌에 먹잖아. 그래서 한참 동안 먹어도 따뜻함이 유지되죠. 온도가 빨리 식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라면 같은 거 냄비에 끓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라면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냄비에다 끓여요.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빨리 끓여서 빨리 먹는 거니까. 그래서 냄비에다 끓인 것들은 빨리 온도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 C와 D 중에 누가 냄비 같은 거야? 얘가 냄비 같은 거야.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거. 얘는 어때요? 똑같은 열을 가했으면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갔죠. 이게 뚝배기 같은 겁니다. 바로 이런 물질의 차이가 바로 비열의 차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비열을 정의합니다. 보세요. 비열이 뭐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어떤 물질 1kg이 있어. 얘가 1kg이고요. 얘도 1kg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얘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얘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야? 하나였죠. 얘는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거에 10분의 1만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둘이 달라. 근데 비열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열이 다르다. 누가 그럼 비열이 큰 거야? 열을 많이 공급해야 1도가 올라가는 녀석이 비열이 큰 거죠. 다시 어떤 물질 1kg을 1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을 가해야 하는 게 비열이 큰 거야. 맞죠? 그럼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많은 열을 가해야 1도가 올라가? 얘죠. 얘가 더 많은 열을 가해야 온도가 1도가 똑같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비열이 크다. 와, 뚝배기가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비열이 작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열이 크다, 비열이 작다. 그래서 문제. 비열이 큰 물질과 비열이 작은 물질 중에 누가 더 온도 변화가 심할까요? 비열이 작은 놈이 온도가 쉽게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열이 큰 놈과 비열이 작은 놈 중에 어떤 녀석이 온도 변화가 좀 작은가요? 비열이 큰 녀석이 온도 변화가 작겠죠.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아까 외웠던 퀄리티 좋은 시멘트의 공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자, 비열이 C라면서 비열, 저걸 비열에 대해서 정리해봐. C는 M 델타 T분의 Q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C라는 물질의 비열과 D라는 물질의 비열을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C라는 물질의 비열, C, D라는 물질의 비열. 자, 그럼 비열을 구하는 방법이 둘의 질량이 똑같다며. 둘의 질량은 똑같아. 질량 똑같으니까 동그라미입니다. 둘한테 공급한 열의 양도 어때요? Q도 똑같은 거야. 그죠? 공급한 열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열 공급했잖아. 질량도 둘이 똑같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때 비열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여기 있는 델타 T. 온도 변화가 비열을 결정합니다. 온도 변화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둘 중에서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비열이 뭐하다? 작다. 왜? 온도 변화하고 비열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보이나요? 그래서 저 공식을 비열에 대해 정리해서 QC는 M 델타 T분의 Q로 정리해놓고 둘한테 공급한 열량 똑같아. 둘의 질량도 똑같아. 그럼 비열은 델타 T, 온도 변화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온도 변화가 쉽게 올라가는 녀석이 비열은 작은 거야. 그래서 반대로 온도가 잘 안 올라가, 온도 변화가 적은 녀석은 비열이 큰 거야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여기서 이게 물리구나 하는, 이게 물리구나. 비열과 열팽창 파트가 물리 파트구나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응용해서 또 다른 공식을 만들어내는 건 물리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 물리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량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비열도 공식을 만들어내서 비열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비열을 소개했어요. 자, 비열의 단위도 한번. 비열의 단위는 우리가 이게 정의잖아. 비열의 정의 속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비열의 단위는
자, 어떤 물질 1kg을,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뭐뭐 하는 데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죠? 다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씁니다. 이거를 멋있게 눕힌 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쓰는 거예요. 읽을 때 퍼라고 있습니다. 분모, 분자를 나누는 요 녀석을 퍼라고 읽어주는 거. 이게 비열의 단위입니다. 자, 어떤 물질을 1kg을 준비하면 열량도 킬로칼로리로 들어가고요. 어떤 물질을 1g을 준비하면 제공되는 열량은 칼로리로 제공됩니다. 요 단위에서도 키로라는 단위와 키로라는 단위를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어줄게요. 그래서 우리 비열 그러면 꼭 이게 단위가 아니라 칼로리 퍼 그램 도씨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단위가 되기도 해요. 킬로가 약분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서 이제 조금 현실로 돌아올게요. 일상생활에서 비열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비열이 가장 큰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비열이 엄청나게 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비열이 엄청 커요. 엄청 커서 너는 얼마인데 물의 비열을 1로 설정합니다. 물의 비열 1로 설정을 해요. 물은 1입니다. 비열이 좀 작아. 비열이 작은 녀석 중에 대표적인 게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0.19인가 그래요. 0.19. 이게 안 나왔나? 오, 정확해. 102쪽에 왼쪽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 그래서 물의 비열 1, 모래의 비열 0.19 보이죠? 아, 이걸 외우다니 대박. 아무튼 이게 뭔 소리냐면 비열이 1이다. 비열이 0.19다. 무슨 말이죠? 물 1kg을 준비하고 모래 1kg을 준비합니다. 상상하세요. 똑같이 1kg씩의 물과 모래를 준비한 다음에 걔네들을 둘 다 1도씨, 너도 1도씨 올릴 거야. 그때 나는 얼만큼 열을 공급해야 돼? 0.19만 넣어. 물은요? 1 넣어. 이런 거야. 누가 더 많이 넣어야 돼? 얘가 훨씬 많이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비열이 큰 겁니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비열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낮에, 한낮에 모래사장이 있고요. 여기에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모래와 물이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뜨거워요? 낮에는. 모래가 훨씬 뜨겁죠? 왜? 모래가 똑같은 열, Q, 똑같은 열을 가하고 있는데 누가 비열이 작아? 이 자식의 비열이 작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쫙 올라가고 뜨거! 그죠? 뜨거운 거야. 근데 얘네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별로 안 뜨거운 거죠. 우리가 낮에는 어디 가서 놀아야 돼? 두꺼봐 하고 놀면 돼, 안 돼? 안 돼요. 뜨거워 죽어요.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겁니다. 그죠? 왜? 물의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갈 테니까, 시원할 테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걸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어려운 걸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괜찮아? 살아있는 거지? 눈이 지금 반쯤 내려갔어. 다시 살려줘, 빨리. 이거 시험범위잖아, 이번에. 너는 시험범위잖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열은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그죠? 물질마다 비열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표 좀 더 보여줄 건데, 뭐 수증기, 얼음, 물, 콩기름, 유리, 모래, 철, 알루미늄, 구리 모든 물질이 다 비열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말이 나와요. 맨 위에 열량 파트에서 질량이 같다면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야, 미안. 띵동. 자, 우리 여기 파트야. 질량이 같을 때 물질이 얻은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설명하는 거야. 봐봐. 질량 같을 때, 잠깐 맨 끝에 온도 변화가 크다잖아.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 정리해봐. 온도 변화, 델타 T에 대해서 정리해봐. 델타 T는 얘만 남기고 넘기면 되니까 CM분의 Q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다시 읽어볼게. 질량이 같을 때 M, 질량 같을 때 물질이 얻은 열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도 크다. 맞죠? 열량과 온도 변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죠. 비례죠. 반비례는 아까 비열과 온도 변화가 반비례였고요. 이거 공식 변형 잘해야 돼. 분모 문제 잘 넘겨.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이 클수록 열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열량에 대해 정리하는 그냥 Q는 CMT 말하는 거죠. Q는 CMT를 써놓고 나서 자,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질량과 열량도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는 다 저 Q는 CMT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오케이, 나머지 비열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30분 됐네요, 벌써. 자, 그럼 잠시 스트레칭.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자, 방금 우리가 공식 가지고 막 이렇게 변형했잖아. 공식 변형한 거를 왜?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프를 봐봐. 밝아져라. 자, 첫 번째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 자, 비열하고 온도 변화의 관계인데 질량이 같은 물질을 준비합니다. 거기다 같은 열량을 가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온도 변화를 보는 거니까 이거 델타 T 정리해볼게요. 델타 T. 자, Q는 CMT 써놓고 나서 델타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델타 T는 C 곱하기 M분의 Q가 되겠죠. CM분의 Q가 됩니다. 그때 질량이 같은 물질이니까 질량이 M으로 같아요. 그때 같은 열량을 가한다는 건 Q도 같다는 얘기야. 그때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인 거죠. 비열이 큰 녀석은 온도 변화가 작을 거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이 그래프에서 볼게요. 식용유 100g, 물 100g입니다. 똑같은 질량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둘한테 같은 시간 동안 봐봐. 이게 가열 시간이거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는 건 같은 열량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식용유 100g과 물 100g한테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여기 찍혀있고 여기 찍혀있잖아.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다. 무슨 뜻이다? 같은 열량을 공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비열이 둘 중에 누가 작아? 식용유가 작죠? 비열이 작은 녀석이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이만큼 올라간 거 보이나요? 비열이 큰 녀석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못 올라갔잖아.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공식하고 그래프를 연결해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온도 변화가 더 크다? 식용유가 온도 변화가 더 크다. 왜죠? 비열이 작으니까 라고 말해주면 돼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더 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질량과 온도 변화. 똑같이 온도 변화에 써놓고요. 질량이니까 CM분의 또 Q가 되겠죠. 네.
같은 종류의 물질, 무슨 말이죠? 비열이 똑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비열이 똑같은 물질일 때 같은 열량을 가하면 Q도 같은 열량을 가하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질량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물 50g과 물 100g을 준비했어. 누가 더 온도가 잘 안 변하겠어? 물 100g이 온도가 많이 안 변하겠죠? 이만큼밖에 온도가 안 변한 거고 물 50g은 온도가 이만큼 변한 겁니다. 자,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 적은 질량을 가진 게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야, 물 50g과 물 100g 준비한 다음에 똑같은 열을 막 가해. 누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 50g이겠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50g이니까요 이러면 안 되고, 그치? 적으니 이러면 안 되고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 좀 있어 보이지, 그치? 야, 물 50g, 100g 누가 더 온도가 빨리 변해? 50g이야. 왜? 적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죠? 좀 이렇게 멋지게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연습하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도전! 자,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 표 잠깐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봐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보여주는 표인데, 여러 가지 물질마다 비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연히 같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이 있어요. 물이 제일 큽니다. 물보다 비열이 큰 물질은 세상에 없다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그럼 물이 비열이 엄청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70%가. 선생님이 이렇게 입고서 한겨울에 밖에 탁 나가. 얼어 죽나요? 바로? 아니죠. 한참 버티죠. 왜? 몸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야. 온도가 잘 안 변해야 생물이 살아남기 좋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서 물로 채워져 있는 거야. 만약에 철의 비열이 1이 넘어가.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남으려면 철을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몸이 철로 만들어져 있다면 비열이 얘가 더 크다면 아마 철로 만들었을 거야. 그죠? 되게 재밌겠죠? 여러분 재밌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이 표 그대로 해서 내 몸이 철로 만들어져 있다. 무슨 말이야? 비열이 엄청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철로 만들어서 내가 밖에 탁 나가면 온도가 쭉 떨어져서 작동 불능,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내 몸이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온도 변화가 많이 없이 잘 버틸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냥 순수한 물이 비열이 1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포도당을 비롯하여 우리 몸속에 영양소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 이걸 혼합물이라고 하거든요. 혼합물? 그냥 물이 아니라 약간 뭐가 섞여있는 혼합물로 되어 있어. 우리 몸의 체액은. 그래서 더 비열이 큽니다. 1보다 훨씬 더 비열이 큰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행이죠? 우리 몸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입니다. 오케이,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어려운 거 배웠어, 어려운 거.